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6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9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오늘 절기를 보면 절기가 바로 백로에 해당이 됩니다. 백로는 오전 06시 27분에 백로 절입이 되어 있고요. 이 백로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백로 절입 시간 이전이 됐을 때 사주는 계묘년 경신월 기사일이 되겠고, 백로 즉 06시 27분이 되면서부터는 월이 경신월에서 신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 명식이 계묘년 신유월 기사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로 절입 전후 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경신월에서 신유월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백로 전에는 기토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백로가 되면서부터는 기토가 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로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절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기라고 하는 것 24절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24절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혹 물어보는데 24절기는 이제 명리학이니까 음력 기준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24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농사 짓는 데 많이 활용을 하는데, 뭐 윤달이 끼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24절기가 굉장히 좀 농사 짓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또 월이 바뀌는 기준이 바로 또 양력을 기준으로 하느냐 음력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월이 바뀌는 것, 특히 이제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바로 이 24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력 1월 1일이 됐을 때 연이 바뀐다? 그렇지 않죠.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뀌는 것이고, 매 월이 바뀌는 기준이 이렇게 24절기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이제 2월, 3월, 4월이죠. 이거 양력 2월, 3월, 4월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6, 7월이 있고요. 8, 9, 10월이 있고, 그 다음에 11, 12, 1월이 있는데, 2월이 되는 것, 2월이 되는 것, 이걸 갖다 명리에서는 2월을 갖다 대체적으로 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은 묘월 정도, 4월은 진월, 5월은 4월, 그 다음에 6월은 5월, 7월은 미월, 8월은 신월, 그 다음에 9월은 6월, 10월은 술월,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추월, 이렇게 대비를 하고요. 명리에서 인묘진월은 봄이라고 합니다. 봄에 해당이 되고,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절이죠.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로 보고요. 신유술월 같은 경우에는 추절입니다.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월은 겨울 동절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선생님, 그러면 목화금순인데 토가 왕한 계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로 토가 왕의 계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진월 있죠. 그 다음에 미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이 진술중미월이 사계월이라고 해서 환절기에 해당이 되고,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인묘진월 봄의 끝이 진월이 되는 것이고, 4, 5, 미월 여름의 끝이 미월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유술월 가을의 끝이 술월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은 끝이 축월이 되는 것이죠. 겨울의 끝. 그래서 원래 봄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죠. 그래서 진술중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모두 관장을 하지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해당이 되는 것이 진월, 4, 5, 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바로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수월이 되는 것이고, 해자축 겨울에서 인묘진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바로 축월이 된다 해서 진술축묘월은 4개월로서 환절기에 해당이 되고, 이때가 바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대별해 보았고요. 자, 인월이 되는 기준은 뭐다? 2월 1일이 아니라 입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입춘은 대체적으로
2월 4일 또는 2월 3일 정도에 들어옵니다.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전년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로 이제 연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작년 2022년 이민년에서 올해 2023년 계묘년으로 바뀔 때 입춘이 되면서부터 연이 바뀌고 월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전에 축월에서 인월로 바뀐 것, 연과 월이 모두 바뀌는 것이 바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인 것이고요.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갈 때는 경칩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뀌는 것. 이것도 월이 이 경칩이 되는 시점이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건 이제 연마다 그 24절기가 들어오는 시점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누가 뭐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어느 지점마다 이 절입이 되는 시점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묘월에서 진월을 넘어갈 때는 청명, 그다음에 임묘진, 진월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죠. 진월에서 사월로 넘어갈 때는 입하가 되어야지만 월도 바뀌고 계절도 봄에서 여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4월에서 5월로 넘어갈 때는 망종, 5월에서 미월로 넘어갈 때는 소서가 되어야 되고요. 4, 5이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월이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입추가 되면서부터 월도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게 되고 계절도 가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가 되어야 되고요. 6월에서 술월은 한로가 되어야 되면서 근데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는 단계, 신유술 가을에서 해자축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입동이 되면서 계절도 바뀌고 월도 술월에서 해월로 바뀌는데 이때 중요한 건 입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바뀌는 것은 대설, 자월에서 축월로 바뀔 것은 소환, 그 다음에 축월에서 인월로 바뀔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 월이 모두 바뀌면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입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월에서 유월로 바뀌는 그런 시점이면서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2023년 월이 바뀌는 그러한 절기만 따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절입해 놓은 것이다. 뭐 입춘도 아까 봤을 때 뭣도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만 우리가 일단은 알면 됩니다. 24절기를 모두로 당연히 다 알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월이 바뀌는 기준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보다 월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특히 이제 백로 언제 2023년 9월 8일 06시 27분이 딱 되면서부터 경신월에서 신유월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4절기를 외울 때 그냥 춘, 우수, 경칩, 춘분 이렇게 외우면 어려우니까 여기 구궁표죠. 여기는 자, 축, 인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구궁표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인에는 입춘, 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묘에는 경칩, 춘분이 들어가 있고요. 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청명, 고구, 그 다음에 이제 임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때는 미월, 그 다음에 신은 입추쳐서 6월은 백로, 추분, 오늘 바로 이 백로라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6월에서 술월은 이제 술월 같은 경우 한로 상강, 그 다음에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올 때는 가을에서 겨울로, 술월에서 해월로 입동되어야지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입동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는 대설동지, 축은 소한대안 이렇게 해서 구궁표를 가지고 외우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방향을 볼 때는 우리가 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그 다음에 이쪽이 뭐 동쪽, 여기가 서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위쪽이 여기가 남쪽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북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이 동쪽, 우측이 서쪽이 되면서부터 여기가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학창시절을 배울 때 북쪽은 위쪽에 있었는데 명리학에서는 아래쪽에 배치해뒀다 해서 배북 향남이라고 하는 단어, 등배자 여기서 이렇게 앞을 바라볼 때 내 등 쪽이 북쪽이고 남쪽이 내 앞
앞에 있다, 앞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배북향남. 이거 처음 명리를 배울 때 학창시절에서 배웠던 동서남북의 방향하고 명리학에서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헛갈리실 수가 있고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이 또 다시 명리학에 맞춰서 이제 해자축 방향을 위쪽에 놓고 사오미 방향을 밑으로 놓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명리는 명리 나름대로의 또 이론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는 것이 조금 더 학습하는데 좀 이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백로 절입이 되는 시점이 되겠고요. 06시 오전 06시 27분에 백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백로를 기점으로 해서 월이 경신월에서 신유월로 바뀌게 되고요. 사주 자체도 백로가 절입하는 시간이 06시 27분이니 06시 27분 묘시 안에 들어갑니다. 묘시라고 하는 것은 03시 30분에서 07시 30분까지 이 안에 이 06시 27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묘시에 백로가 들어오는데, 같은 묘시라 하더라도 백로 절입 전이면 계묘년, 경신월, 기사일, 정묘시가 되는 것이고, 백로가 된 이후에는 월이 이렇게 바뀌죠. 신유월로 계묘년, 신유월, 기사일, 정묘, 시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주 한 글자만 달라도 엄청 차이가 있는데, 이건 월이 바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명식을 이제 직접 보게 되면은, 자, 백로 전이 전이 되면 계묘년, 경신월, 기사일이 되면서 기토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백로가 지나게 되면 계묘년, 신유월, 기사일이 되면서 기토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 똑같이 신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똑같이 금이 왕한 계절은 맞습니다. 금이 왕한 계절이 되겠죠.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어느 때가 금이 더 왕하다? 당연히 유월이 금이 더 왕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 무토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바로 그 지장간이 되겠고요. 유라고 하는 곳 안에도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월하고 유월의 차이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월은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도 장생저가 되기 때문에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월은 경금, 신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보다 본기가 신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신월 할 때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신중에 있는 무토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금, 유중에 있는 경금 또한 신중에 있는 무토와 마찬가지로 경금은 격을 취용할 때는, 용신을 취용할 때 유금 안에 있는 경금을 취용하지 않는다. 유금은 그냥 단지 신금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용신 또는 격을 취할 때는 요 신금 하나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신금, 같은 금이 왕한 계절이 있지만 신월의 금이 깨끗할까요? 유월의 금이 깨끗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거는 유월의 금이 더 깨끗합니다. 신월에는 일단 임수라고 하는 개수에 비해서 임수는 조금 탁하죠. 그 다음에 아무리 격과 용신을 취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라고 하는 금은 완벽한 금 기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수, 개수 같은 거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은, 금, 백, 수, 청을 논하는 그런 시절은 신월이 아니라, 그래서 유월의 금백수청을 논다. 금수 쌍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 금과 수가 막 가장 깨끗할 때가 12달 중에서 바로 이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수. 그래서 임수가 원래 일간이 왕하면 이 무토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지낸다. 이거는 개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같은 신월이라, 금왕절인 신유월이라 하더라도 신월과 6월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이건 아마 한 달 내동 제가 설명할 때 이걸 같이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명식을 봤을 때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금수가 아니도 토, 금,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기토가 2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 것이다. 토금 진상관격,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그런 계절이고, 뭐 식신격도 마찬가지로 6월에 금이 등령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고, 요거 보다 금이 왕한 계절. 근데 요거는 중요한 건 지금 신유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할 때 연지 묘가 있기 때문에 유금하고 묘충이 되지 않을까, 요거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다행스럽게 요 사화하고 사유 합이 되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내일 이거 이제 기사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거 묘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를 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계묘년에 신유년으로 묘유충이 되는 것이 걱정입니다만, 오늘만큼은 사유회금하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까지 생각해 두시면, 6월에 기토라 하더라도 사유회금에서 이것도 거의 식신격이지만은 진상관격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경금 투출되어 있죠. 여기도 신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제가 봤을 땐 비등비등하다라고 하는가. 그리고 당연히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하면 화를 용신으로 지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자, 오늘 백로전에도 사신합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백로후가 되면 사유합금이 되기 때문에 일지사화가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화의 기운이 많이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사신합수 될 때 화의 기운이 더 약해질까요? 사유회금할 때 화의 기운이 더 약해질까요? 당연히 수의 기운이 왕해지게 되면 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사신합 했을 때의 사중병화가 더욱 위축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 이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개수 동일하게 투출되어 있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의 통근한 개수가 강할까요? 그냥 금의 생존을 받는, 단지 생일을 받는 개수가 강할까요? 당연히 통근할 수 있는 개수가 더 왕하다. 그래서 한습한 걸로 따지면 경신월에 사주국사가 더욱더 한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 있는 묘목,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런 구조인데, 묘목은 인목 또는 간목에 비해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그런 힘은 많이 떨어져 있고, 일단 금왕절에 사유합, 사신합 돼서 개수 투출되어 있으니 사주 국사가 매우 한습하다. 완전 겨울처럼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구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나 금왕절인 신월, 6월은 숙살지기가 강하다죠.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기운이 강한데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여름에 비가 내리면 시원하죠. 가을에 비가 내리면 오싹하고 더욱 추워집니다. 그래서 봄에 비가 내리고 난 연후에 기온이 봄에는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비가 오고 나면은 둘 중 하나죠. 충분히 비가 내리면 열기를 식혀주지만은 여름에 비가 적당히 오다 말았다 하면 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한증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을에는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그 다음날은 하강을 하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 비가 왔을 때는 차이가 있게, 봄과 가을에는 비가 오게 되면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을에 비가 오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됐다? 청승 맞아진다는 거. 청승 맞아진다. 왜냐? 서늘서늘한데 비까지 와봐요. 그래서 가을에는 햇빛이 쨍쨍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운이 좀 시원하면서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낙엽도 비에 젖죠. 낙엽 태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비가 오게 되면 그 낙엽도 태울 수가 없게 됩니다. 묘목이 어떻게 돼? 습목인데 비를 맞으면 더욱 젖어 있죠. 그래서 이 묘목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오늘의 이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시도 마찬가지로 백로를 기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로 전일 때 신미시, 임신시를 볼 수가 없겠고요. 백로가 지났는데 갑자시, 을지축시는 볼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정묘시, 공육시 27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묘시 이전에는 반드시 경신월이 되는 것이고, 정묘시 이라 하더라도 공육시 27분 이후부터는 반드시 신유월이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거 만들 때 굉장히 어렵게 나름대로 머리를 쫙 하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바라고요. 이거는 남자 대운을 건이라고 써놓고 남자 대운이고, 밑에 건 여자 대운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많이 들으신 분들도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백로를 기점으로 해서 사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쪽 사주 제가 또 나눠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백로전이 되게 되면 갑자, 을축, 병인, 정묘까지 볼 수가 있는데, 신월의 기토가 약한데 사신합
흡수 개수가 더 득령하죠. 원령을 얻어서 더 강해지고 현금같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강은 한습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사화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을까요? 합해서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역시나 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백로 전으로 봤을 때는 병인정묘시 정도가 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날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병인시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병화가 아무리 사신합한다 하더라도 사의 뿌리를 들 수 있겠죠. 인의 뿌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기토를 생해주고 금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때는 개수의 용도가 생긴다 안 생긴다? 개수는 기토를 윤택하게 하는 용도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묘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정묘 같은 경우는 물론 사의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조후의 힘은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같이 낳는다면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백로가 지났을 때는 요 생시를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제 사주가 사유합해서 금수강이 있기 때문에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기사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병화가 투출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기토가 화를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병화에 투출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운을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목화운이 좋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 되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오시가 되게 되면 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물론 통건할 수 있지만은 격은 예로 잡지 않는다. 그냥 식신격으로 이렇게 보는데, 경신금 같이 투출하고 사유해금까지 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식신격이지만은 토금 진상관격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화를 봤을 때 물론 화가 천간에 투출된 건 아니고요. 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오늘 남자가 태어난다, 여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오늘은 반드시 여자는 병인시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나이스하게 태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임신시 또는 계유시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사주에 수가 좀 있어줘야 되는 것이 관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 사주가 너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신합이 됐든 사유합이 됐든 일지사화에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을내신을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사해충이 되면 사유합은 성립이 하지 않지만 사화가 완벽하게 되는 깨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단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한 말로 남자로 태어날 때 임신 기회시를 잡지만은, 솔직한 말로 오늘 같은 날은 남자의 경우에는 태기를 안 하는 것이 낫겠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여자로 태어난다 병인시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진시에 태어나거나 또는 신시 유시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경신대운을 1살부터 10살까지인데 이때 어떻게 버텨내느냐, 조금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렇겠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안 좋게 되겠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 그래도 어렸을 때 10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8, 9, 10, 3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이제 많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여자는 병인시, 남자는 임신 계유시 또는 무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백로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백로를 전후로 해서 신월에서 이렇게 6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오늘 공부 학습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이 또 불금입니다. 불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